여러분, 혹시 이런 대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야, 돈 있으면 무조건 서울 아파트부터 사야지. 부동산은 불패야, 불패. 아, 무슨 소리야, 요즘 비트코인이지. 부동산은 세금도 세금이고 최근에 대출도 막혔고 이제 끝났어. 대한민국에서 서울 아파트는 단순한 집을 넘어선 상징입니다. 부동산은 곧 자산이고 부의 기준이며 삶의 목표이자 지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 세대를 걸쳐 서울에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건 인생 최대의 미션이었죠.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에 다른 거대한 축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많은 20, 30대 젊은 세대에게 비트코인은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땅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경도 없고 정부도 통제할 수 없고 공급량이 제한된 희소한 자산. 그리고 이 희소한 자산 덕분에 수십억, 수백억 젊은 코인 부자들이 생겨났죠. 2025년 8월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최근 10년 연평균 복리 성장률이 42.5%에 달하며 전통적인 모든 자산을 압도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은 어디에 베팅해야 할까요? 어떤 자산이 더 나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감정이나 직관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정면으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어디가 더 오를까를 넘어서서 어떤 미래에 투자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집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시나요? 안정감? 가족? 휴식? 자산? 원래 집은 그저 단순한 거주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돈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는 꾸준히 오르는데 은행에 저축해오는 이자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죠. 저축만으로는 오히려 실질적인 구매력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현금을 보관하기보다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오를 수 있는 자산을 찾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집이었습니다. 실거주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집은 안전한 저장소처럼 여겨지며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투자의 최우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 집 마련 인생의 당연한 목표처럼 굳어진 건 사실상 화폐가치 하락이 만들어낸 사회적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장점은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필수제의 힘입니다. 서울 부동산의 가장 큰 힘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갈 집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강남, 마용성처럼 직장과 학교, 교통망이 집중된 핵심 지역은 어떨까요? 위치가 좋은 곳은 수요가 줄어들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인프라와 편의시설이 깔려있고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공부하며 이동하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누구나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필수제. 바로 그 성격이 서울 집값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게다가 이 흐름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든 지방에 사는 사람이든 결국 서울의 똘똘한 한 채, 이 똘똘한 한 채가 실거주와 투자 두 측면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다는 사실이 이미 검증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선택은 점점 더 서울 아파트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부동산의 진짜 강점은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할 때 대부분만 5억 정도 대출을 조달했다고 가정해보면 만약 집값이 20% 정도 오르면은 10억에서 12억으로 상승하겠죠. 하지만 내 돈, 처음에 넣었던 내 돈 5억은 40%를 상승해서 7억이 됩니다. 이게 결국 대출의 장점이죠. 이런 수익 구조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에서 안전하게 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대출이라는 제도가 뒷받침되는 자산이고 누구나 대출 끼고 구매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죠. 이런 단어가 나온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셋째는 장기적인 안정성입니다.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몰려있다는 건 이 두 개 합치면 70% 정도 되거든요. 74.6. 사실상 국민 대부분이 집값 안정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OECD 평균 주택자산이 전체 자산의 약 51%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대비 훨씬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정부도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정책이 바뀌고 세금이 오르더라도 시장이 무너지는 순간 경제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서울 핵심지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10년, 20년 길게 장기 보유했을 때는 손해본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받는 자산? 그것이 바로 서울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금과 규제입니다. 최근 보유세와 양도세가 강화될 기미가 보이고 대출 규제도 심해져서 과거처럼 레버리지를 크게 쓰기 어려워졌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종부세, 양도세 중과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반대로 보수 정권 시기에는 규제가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취득세나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거나 대출 규제를 풀어 시장의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이 나왔던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세금 이슈보다는 정권과 정책 기조가 바뀔 때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투자자는 언제나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고 예민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자산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둘째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인 주택 수요 둔화는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이자 전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약 5,100만 명인 수준의 인구는 2050년에 4,700만 명, 그리고 2070년이 되면 3,7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서울 핵심지, 특히 강남, 마용성 이런 곳들은 글로벌 부자나 외국인 수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이주 수요가 계속 버텨줄 거다. 그리고 실제 이런 흐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이 서울 핵심지가 버틴다고 해도 대한민국 전체 인구 구조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체 수요 기반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핵심지는 여전히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시장 전체가 예전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이죠. 셋째는 황금성의 어려움입니다. 부동산은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원할 때 즉시 매도 매수가 가능하지 않고, 특히 하락장에서는 사려는 사람이 없어 매도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거래가 성사되더라도 취득세, 중개수수료, 양도세 같은 거래 비용이 만만치 않죠. 클릭 한 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동산은 무겁고 굼뜬 자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 아파트는 여전히 안정적이고 실거주 수요가 강력하지만 무겁고 제약이 많은 자산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금과 유지비 부담, 정부 규제,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황금성의 제약이라는 한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집이 과거와 같이 폭발적으로 계속 오른다라는 믿음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고 누구도 이 공급 규칙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가 제한된 것만으로 가치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이 희소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수천만 명이 동시에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트워크는 더 안전해지고 사용성은 커지며 그 자체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더해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자유의 화폐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은행 계좌가 동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언제 어디에서든 내가 직접 보관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희소성, 네트워크 효과, 자유성이 결합된 구조가 바로 이 비트코인의 진짜 핵심 가치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비트코인은 국적, 거주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 세계 누구나 동일한 규칙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미국이든 브라질이든 나이지리아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에서든 동시에 거래할 수 있고 수천억의 규모 자금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이는 단순한 투자 수요를 넘어 제도권 편입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서울 아파트도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입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 자본이나 해외 투자자들이 강남, 마용성 등 주요 지역 아파트를 사들이는 사례가 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거래의 대부분은 한국인 투자자와 실수요자 중심이며 법, 세금, 거주 요건에 따라 외국인 진입은 제한적입니다. 즉 비트코인은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자산이라면 서울 아파트는 국내 자본이 중심인 원화 기반 지역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어느 나라의 경제나 정책에도 종속되지 않고 전 세계에 동시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KB부동산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1998년 IMF 이후 최근까지 약 25년간 서울 아파트 연평균 환산 수익률은 약 6.7%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올랐지만 어디까지나 안정적인 성장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특히 최근 10년을 보면 서울 아파트는 평균 2.5배 정도 상승,
연환산으로 약 10% 내외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안정성과 꾸준함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려왔습니다. 이 아파트랩이라는 인스타그램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2014년 1월 기준입니다. 1억이 10년 만에 294억이 됐는데 이걸 연환산 수익률로 계산해 보면은 약 76.5%입니다. 정말 어마무시하죠. 즉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는 반토막 이상이 나기도 하고 급등락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초반에 엄청난 변동률을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만 보면 기존의 어떤 자산과도 비교하기 힘들 정도의 정말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준 겁니다. 정리하면 서울 아파트는 안정적이지만 연한 6에서 7% 성장에 머무는 자산. 비트코인은 위험은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십 % 이상의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한계도 분명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변동성입니다. 비트코인은 단기간에 반토막 이상 나거나 몇 배, 수십 배 오르기도 합니다. 2017년 이후 찾아온 2018년의 하락장, 그리고 2021년의 급격한 조정과 대하락장. 다만 최근 들어서는 ETF 도입과 기관 자금 대량 유입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점차 안정화돼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는 제도 리스크입니다. 미국에서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비트코인의 금융시장 편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지위는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다만 아직 국가별 세금 규제는 여전히 불확실해서 정책 방향에 따라 가격이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셋째, 심리적 기술적 진입 장벽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벽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실물 자산이라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기에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런 생소한 특성상 개인 지갑 관리, 시드 문구 보관, 해킹 위험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기술적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심리적 장벽도 존재합니다. 아직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원래 모르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모든 사람이 있죠. 그리고 예전에 10원, 1000원, 1만원 하던 게 지금은 1억 6천이라는데 이걸 지금 사도 괜찮을까라는 가격에 대한 불신, 이런 심리적 저항감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멀리서 지켜보는 자산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장 큰 매력은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정부 세금이나 규제로 쉽게 흔들리는 부동산과 달리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위에서 개인이 직접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국경과 제도를 초월해 누구나 소유 및 이동 가능한 유일한 자산이라는 점이 부동산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서울 아파트와 비트코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희소성입니다. 서울 아파트는 물리적으로 공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울 땅은 좁기도 하고 재개발 규제, 재건축 규제 이런 것까지 얽혀 있어서 무한히 늘릴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어서 누구도 이 규칙을 바꿀 수 없습니다. 둘 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희소성 자체가 가격을 떠받치는 하나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훨씬 뚜렷합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부터 잔금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많고 중개수수료, 취득세, 양도세 같은 거래 비용이 큽니다. 게다가 경기 침체기에는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어서 매물이 잠긴다는 문제가 발생하죠. 반면 비트코인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1초 만에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거래 비용은 아파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고 국경의 제한도 없습니다. 둘째는 접근성입니다. 서울 아파트에 투자하려면 최소 아마 수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은 평생의 과제가 되고 젊은 세대는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단돈 1만원, 10만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 소액 분할이 가능하죠. 즉 소득 수준이나 자본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참여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접근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동성입니다.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립니다. 장기 보유하면 크게 손해보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 대신 단기적인 가격 급등락은 크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급등폭이 크긴 했던 것 같긴 합니다. 비트코인은 정반대입니다. 단기간에 2분의 1, 3분의 1 토막 나거나 수배로 오르는 등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특히 반감기 이후에 최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다만 최근 들어 ETF 도입과 기관 자금 유입으로 변동성이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넷째는 통제권입니다. 서울 아파트는 본질적으로 제도와 정책의 틀 안에서만 존재하는 자산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국가가 소유권을 인정해 주어야 가치가 있고
세금 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 가격이 크게 흔들립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제3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자산입니다. 내가 개인 지갑의 키를 가지고 있는 한 누구도 내 소유권을 빼앗거나 이동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자기 주권적 자산의 성격이 부동산과 가장 본질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요약하면 부동산은 안정적이고 실물적이지만 무겁고 제약이 많은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가볍고 변동성이 크지만 국경과 제도를 초월해 개인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결국 두 투자의 본질은 안정, 자유라는 선택지 위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비트코인 뭐가 더 나을까요? 굳이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서울 아파트는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정적이고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비트코인은 성장성과 글로벌 유동성이 큰 자산입니다. 당연히 두 자산 모두 각자의 투자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에 조금 더 무게를 두긴 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서울 아파트는 한국이라는 국가 울타리 안에 갇힌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원화 기반이죠. 원화가 강세로 가는 세상 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 정책, 세금, 대출 규제, 인구 구조 같은 변수들이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이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방어로 훌륭한 수단이기도 하고, 전 세계 국가, 기관, 기업들이 현재 동시에 매입하며 제도권으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습니다. 성장 곡선이 이제 막 시작된 자산입니다. 결국 집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일 뿐입니다. 물론 은퇴를 앞둔 세대에게는 안정적인 아파트 보유가 든든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산을 분류하는 20대, 30대, 40대에게는 집을 보유해서 깔고 앉는 자산으로만 두는 게 과연 최선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대적 차이를 고려할 때 새로운 대안자산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그 점에서 저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글로벌 자산으로 커져갈 여지는 훨씬 큽니다. 다만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이에 따라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변동성이 클 수도 있고요. 이걸 견딜 수 있는지는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 당신은 어떤 미래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부동산이냐 비트코인이냐의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세상에 베팅할 것인가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건 한국 정부가 앞으로도 집값을 지켜줄 거라는 가정 위에 서면서 과거처럼 부동산 불패가 지속될 거라고 베팅하는 거죠. 반면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건 국경과 제도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이 신뢰하는 새로운 화폐 네트워크가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미래에 베팅하는 거죠. 결국 서울 아파트, 비트코인의 비교는 단순한 자산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 기대어 살 것인가 아니면 네트워크와 새로운 화폐 기술에 내 미래를 걸 것인가 하는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미래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사실 각자만의 정답이 있는 것이지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저는 안정과 적당한 수익률을 원한다면 부동산, 새로운 패러다임의 폭발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비트코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극단적으로 하나를 선택하기보단 둘을 적정한 비율로 섞는 것이 베스트일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 어떤 미래를 믿는지에 대한 그 철학적 선택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본인이 선택한 투자에 대한 확신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영상을 다 보신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5억 원이 있다면 부동산에 넣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비트코인에 넣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밸류점프였습니다.